너무도 시작한대. 안녕하십니까, 잭슨의 더리얼의 잭슨입니다. 원래 둘이서 그 존댓말을 쓰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쓰면 되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기 근데 인사를 안 해도 되나요? 정신 차려. 예. 인사를 안 하고 뭐 어떻게 지내냐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블러드캔디에서 작업하고 있는 쥐고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굉장히 공손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근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슬럼프인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늘 슬럼프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요새 좀 고민이 많아요. 계속 그리던 그림이 너무 뻔한 것 같고 좀 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잘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 작업물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타투 네임인 지고스트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 그 쥐 가지고 말 많은데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고 그 타투하기 전에 이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 닉네임으로 고스트라는 이름을 썼는데 계속 이 타투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나 고스트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걸 뒤져봤는데 10몇 년 전이죠. 고스트라는 타투이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도 똑같이 있고 잘 하고 계시던 분이라서 이렇게 겹치네 싶어서 뭘 해야지 하고 그냥 일단 G자 하나 더 붙여서 G고스트 해놓고 나중에 좀 유명해지면 그때 바꿔야지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G고스트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고스트 그분은 없어요. 한 4,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찾아봤는데 뭐 없던데. 고스트 해도 될 걸 그랬어요. 나는 사실 닉네임 그냥 본명으로 하고 싶어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타투 할 때 나랑 평소에 나랑 다르다고 느끼질 않기 때문에 이한범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와서 너무 늦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본인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은 그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평범합니다. 와일드하고 과격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질문지 받고 써놨는데 감성적이고 공감 위주의 뇌 영역이 발달한 타입입니다. 그 사람 뇌가 공감을 하는 영역이 있고 분석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그 외부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대화나 분석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그 활성화되면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는 나는 분석적인 것 같아. 저는 공감 하는 쪽. 감정이 없나? 그래서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거를 첫 번째 순서로 두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기하고 다르네. 예. 너무 멋있어. 어떡해. 자, 다음 질문 하세요. 그 디자인들이 주로 다크한 편이고 몸이나 이렇게 손이 결박돼 있는 그 본디지걸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디자인은 어떤 곳에서 주로 영감을 받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가? 이게 이제 손님들이 찾아서인지 아니면 그게 본인의 취향인지. 둘 다죠. 예를 들어서 여자를 묶은 것도 그렸다가 뭐 안 묶은 것도 그렸는데
묶은 쪽으로 만약에 선택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 그쪽 그림 계속 그리겠지. 그래서 굳이 뭐 나는 어떤 쪽으로 어떤 특정 소재를 특정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무조건 딱 고집해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결정했던 건 아니에요. 일단 뭐 본인의 취향도 약간 네. 그쪽이다. 예, 약간 그런 쪽 좋아합니다. 약간입니까? 많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되게 경력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연구하고 스타일도 지키면서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모습이 친구지만 되게 존경스러워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타투가 어떤 순수 예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옷이나 대중음악이나 대중적인 영화나 그런 대중문화라고 해야 되나 대중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씬에서 너무 바깥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한가운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를 들면 미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악이나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책을 읽거나 다른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서로한테 자극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멀리 가 있거나 너무 빨리 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중들이 소비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 다른 여러 장르들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경험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든 자기 방향을 정하든 해야지 혼자 앉아서 그림만 막 존나 열심히 막 그려서 이루고 있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주로 가장 영감을 많이 얻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음악입니다. 주로 듣는 거 보니까 되게 무겁고 다크하고. 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 환경상 어머님이 음악 입시미술학원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음대 나오고 그냥 그런 가정 환경인데 나는 이제 그거 들으면서 이제 약간 반발심리라고 해야 되나? 반작용으로 막 세플트나 막 판테라 이런 거 막 좀 과격한 거 그런 거 들으면서 좀 해소를 하고. 혼자 있을 때 뭐 발라드 같은 거 들어요? 있죠. 야, 우리 다 퇴근하고 그냥 몇 명 남아서 들은 거잖아. 검정 치마 듣고 막 울고. 혼자서? 아니, 애들하고. 이러면서, 야. 맨정신에. 몇 년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 타투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제일 힘들었던 때, 지금 말고 근데 진짜로 지금 제일 힘들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 부분에 재능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했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나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작업하다 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나 옛날에 올린 사진 다 지우고 싶다 진짜 싹 다 지우고 계정 새로 파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블러드 캔디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새내기 아티스트들이 많을 텐데 샵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멤버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되게 뻔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일 큰 조건은 기본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형태력이나 뭐 질감을 묘사하는 능력이나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빛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자기가 생각한 거를 손으로 구현해내는데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죠.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센스나 아이디어만 번뜩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기본기가 없으면 센스나 아이디어가 번뜩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막 끈기, 뭐 열정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처음 시작하면 다 열심히 한다고. 야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장애물이나 너무 실패를 많이 직접적으로 겪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사람 몸에다가 해서 실패를 눈으로 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떠한 타투이스트가 되겠다라는 단단한 확고한 야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그 야망을 지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냉정하지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진짜 어려운데요. 그건 어렵죠. 아무 생각을 해봐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뺄 수가 없더라고. 저희 작업실 동생들과 이제 조금 친해지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이거 직업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직업하고 취미랑 제일 틀린 게 뭐냐면 취미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즐거우면 돼요. 근데 직업은 뭐냐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될 때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네, 해야 될 만큼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저는 아직 1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 부분. 네, 그거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샵에 작업할 때마다 표정이 한 번 안녕이라면 그건 아마 전날에 뭐 이걸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있습니까? 조건은 일단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 샵에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직업,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이게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지금 한 이야기들이죠. 솔직히 나 재미없을 때가 더 많거든. 진짜로 그래요. 재미없을 때가 더 많아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그거를 위해서 재미없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내 실력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진짜 하고 싶은 거 나타났을 때 쫙 나가지. 아니면은 뭐. 이게 또 흥이 나야지 또 이게 작업이 또 잘 되고 작업이 잘 돼야지 손님들 만족도도 그지. 높아질 텐데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아니 예. 그럼 다음 질문. 네. 나는 이 최근 하고 있는 그 다른 아티스트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일이 현재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인데 너는 너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 술 말고. 그 지금 이런 거 너무 부러워요. 자기 직업에 온전히 열정을 쏟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해소를 하고 휴식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신나는 것 같고 이런 게 부러운데 사실 저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이건 뭐 타투하기 전부터 좋아하는 거니까 돈 생기면 오토바이 넣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뭐 일었을 때 집에서 장비 손질하고 세차했는데 또 하고 예, 그게 뭐 제가 어떤 기분을 환기하는 저한테 선물을 하는 이런 거고요. 오원이랑 또 가끔 얘기 많이 하는 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님한테 의뢰를 받아서 오더메이드잖아 이렇게 그걸 그린단 말이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제약이 걸려 있으니까. 막 그리면 그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타투 플러시랑 상관없는 내 맘대로 그리는 그림을 꼭 그려주는 거야. 내 맘대로.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을 것도 아니고 타투를 옮길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조금 이게 해소가 되고 이게 마음이 가라앉지. 안 그러면 답답하고 맨날 다른 사람 그림만 그려주는 것 같고 작업실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그림들을 가끔씩 나도 본단 말이야. 그 친구들이 타투 플러시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서 당연히 자극받고 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잘하는구나 자극받지만 그냥 그렸던 그림들을 보고 자극받는 경우가 더 많아. 머신들을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사용해왔던 걸로 아는데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머신 중에 최애 머신이 어떤 머신입니까? 머신 딱 2개 쓰는데 지금 쓰는 거는 단쿠빈 사이드와인더 V6 이거랑 비숍의 완드라는 머신인데 펜타입인데 스트로크도 길고 좀 거칠고 그 2개를 주로 써요. 요즘 이렇게 타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모든 이 장르에 걸쳐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렵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잔소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드바이스나 뭐 결국 잔소리죠. 쓴소리죠. 듣기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편집 잘할게요. 네,
애들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요새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실력도 빨리 늘고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빨리 이르게 아티스트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상담을 하고 그림을 만들고 큐브에 넣고 뭐 발색이 나온 거 체크를 하고 부정한 걸 보완해서 개선을 하고 까지가 아니라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자신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포장을 잘 해야 되고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작업 끝나고 랩 씌워주고 안녕히 가세요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잘 포장하고 잘 알리고 뭐 불과 2, 3년 만에 어떤 독자적인 화풍을 가진 아티스트가 된 것처럼 포장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오래 안 가잖아. 그치. 우리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막 얘기하다 보면은 얘 봐봐 미쳤다고. 얘 지금 작업한 지 뭐 2년밖에 안 되는데 뭐 3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잘한다. 근데 그렇게 우리들이 막 얘기하면서 흥분했던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굉장히 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없죠. 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돼야 할 텐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포장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패키징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선행돼야 할 부분을 너무 일찍 거기서 투자를 딱 놓는 게 아니냐. 그게 제가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안타까워요. 네, 진짜로. 잭슨의 더 리얼에 한마디 하신다면 이게 지금 포장이 필요해. 패키징이 필요해. 아 그래? 잠깐만. 그럼 내가 이 준비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야 뭐라고 제목이를. 아니, 일단은 친구수 작업하는 거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봐왔는데 후배들한테 뭐 막 알려주려고 하고 하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이 떡하니 생긴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라 그러면은 이거에서 돈 되게 많이 번다 그래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적성에 맞아요. 잘해. 재밌어 하잖아. 이 친구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럽고 이 정도면 포장이 포장은 이 정도고요. 어디 더 길게 늘릴 방법이 없네요. 잘하는 거를 이야기하자면 좀 젊은 사람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젊은 작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이게 편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터뷰 따는 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인스타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 제일 큰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술을 줄여야겠다. 혼이 담긴 구라. 술을 이게 줄여야겠다. 제일 큰 고민. 요새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일단 오늘은 마셔야 돼.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내일 안 마셔. 지고스트에게 잭슨이란 다른 질문. 사고자면 의질 좀 보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 보면 자극이 많이 된다. 오래 쭉 해온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이 되는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동갑이고 친구고 더 근처에 있고 이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네. 이 정도면 이제 포장했고. 고마워. 남자의 가와사키 바이크는 잘 있나요? 잘했습니다. 블랙워크의 대명사라고도 불리시는데 현재 작업 스타일, 화풍 등을 접하시고 영감을 받게 된 계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건가요? 지금 스타일에 영향을 준 사람 그냥 두 사람만 찝을게요. 베칭스키, 오토모 가치히로. 지고스트님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타투이스트님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투이스트죠. 잭슨. 혼이 담긴 구라. 포장.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귀한 시간 빼주셔서 술 먹기도 바쁜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올라올 겁니다. 또 이게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사실 진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줄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또 이런 멘트들을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의외의 또 인터뷰였어요.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편집을 잘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엄청 잘해줘 진짜. 예. 정말로. 제발 좀 잘해줘. 예, 그럼 막 갑자기 막 저녁쯤 막 사람 얼굴 막 커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에요. 예, 잘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좀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로 이제 포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이 있었죠. 이게 질문 보셔서 알잖아요. 왜 그렇게 무섭나요?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친근하게 편집을 해줘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감 능력이. 네. 내가 웬만하면 시키는 편은 아닌데 다들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연습하더라고 다들.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근데 뭐 이렇게 뿅뿅 이렇게 하는 거 있나? 내가 이렇게 띄워줄 거야 이렇게 구독, 좋아요. 진짜 미치겠다 정말로. 인터뷰만 하잖아요. 없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에 그냥 제스처에 좋아요. 나 순간 이 땀나는 거 봐봐. 진짜 땀났다. 구독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땀났다.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저도 오늘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예. 또 오늘은 뭐 적당히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나 웃긴다. 야, 너 얼마나 잘하노? 형님 저 오원입니다. 술 좀 줄이시고 담배는 저도 지금 끊고는 있는데 형님도 좀 노력 좀 하시고 이제 건강 좀 챙기시고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이거 좀 나이 많은 분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 건강 좀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림자입니다. 일단 형님한테 감사한 점은 조금 많이 부족한데도 계속 뭐 지켜봐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형님 술은 조금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건강이 좀 많이 걱정돼요. 언젠가 한번 자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형님이 진짜 아프셔가지고 병실에 진짜 이거 코에 2개 꽂으시고 누워 계시면 진짜 다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막 눈 깜빡이는 걸로 신호주시고 이러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네. 술 좀 줄여주세요. 형님 덕분에 블러드캔디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사실 여기 안 들어왔으면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 술은 뭐 항상 드셔가지고 술에 대해서 몸이 알아서 잘 조절하시지 않을까. 건강하세요, 형님.